자, 이제 157페이지. 거기 법률에 무효와 취소 나오죠, 그죠? 무효 취소인데, 무효 취소는 제가 여기 계약에서 해제 강의 드릴 때 뭐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냐면,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나눠서 뭐가 같고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무효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적 일인데, 그죠? 맞습니다. 언제적 일인데. 11월 달 일인데, 그죠? 지금은 12월 말인데, 그죠? 근데 1월 달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언제적 일인데, 작년 일인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 그랬고요. 이건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이건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 이렇게 되는데, 취소하고 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유효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부분은 예전에는 해제해서 이 강의를 드렸지만 지금 부분은 뭐예요? 무효하고 취소죠. 그죠? 근데 두 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무효인데 여기는 뭐예요? 유효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취소하겠어 하고 말을 해야 돼요. 해제하겠어 하고 말을 해야죠. 그죠? 해제권 행사하면, 물론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증명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자, 시각적으로 아시라고 그랬죠? 이거하고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처음부터 무효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봐보시면 취소, 해제 이것도요. 계약처럼 취소해도 될까? 청약, 좋아, 취소해, 승낙 이렇게 권리행사예요? 아니죠.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취소하겠어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의사표시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단독행위. 그랬죠? 그런데 취소 이러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유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봐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가봐 착하게 살아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도달할 필요가 없다.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근데 취소하겠어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해제하겠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상대가 도달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상대방 있는, 이게 상대방이 존재하는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상대방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소구표, 과거로 돌아간다. 소구표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을 뭐하고 비교해서도 설명을 드렸냐면 계약 해지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해지는 뭐였냐면 1번 일단 유효, 2번 해지권 행사하면, 3번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무효 그랬죠. 그죠? 그때부터 무효 그랬죠? 그때부터를 뭐라고 그래요? 장래요 그러잖아요. 장래요 그랬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여러분이 여기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걸 세를 내준다. 임대차 계약이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매매 계약했어요. 아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안 줘버려요. 채무 불이행이죠. 여러분 임대차 계약 어떻게 해제예요? 해지예요? 제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라고. 처음부터 무효. 그런데 보증금 줬죠? 근데 월세도 잘 내다가 월세를 6개월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그랬죠. 제가 지지지 그랬잖아요. 노래 그 가사가 아니라 뭐였어요? 6개월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때부터.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 드렸죠. 그죠? 지금 다 소화하실 필요 없어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이걸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그죠? 계속 해버릴 건데. 그죠? 나중에 지겨워요. 막 이럴 때까지. 그 다음에 봐보세요. 매매 계약 했으니까 이미 이행했잖아요. 그죠? 이행했죠? 이행했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줬던 거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반환 범위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반환 범위 정확히 알지 마시고 용어만 알아 그러면서 무효 취소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부당이득 반환 이런 용어 썼고요. 부당이득 반환. 자, 해제에서는요. 원상회복 의무 이런 용어 썼다고.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면 뭐 이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뭐 반환 범위가 달라지고 여기는 선이 악이 구분 없이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지금 공부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대신에 용어 오늘 또 들어보는 거예요. 네. 무효 취소는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근데 해제에서는 원상회복. 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칙이라고 그래요.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칙. 그래서 반환 범위가 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건데 오늘 용어 이렇게 또 들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이만큼이 제가 해제할 때 그 강의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제 추가해 보는데 무효 취소잖아요. 취소는 어때요? 취소는 일단 현재 상태가 뭐예요? 유효죠, 유효. 현재 상태가 유효라고요. 그런데 취소권 행사하죠, 그죠? 그럼 뭘로 바뀌어버려요? 무효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유동적 유효 그러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그러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인데 모든 권리는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요. 취소권 포기할 수 있어요? 취소권 포기하죠? 취소권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일이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상태로 확정돼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확정적 유효다 그런 거예요. 확정적 유효 그러는 거예요. 유효. 자,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 같은 유동적 무효 그랬잖아요. 무효. 무효인데 유동적이었죠, 그죠? 근데 유효에도 뭐가 있어요? 유동적 유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적 유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효도 봐보죠. 무효도. 우리 저번 주에 뭐 공부했냐면 적법해야 됐는데 위법했다. 마약 거래. 그런 계약을 해봤자 무효죠. 그죠? 무효죠? 그것을 제가 뭘로 말씀드렸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0.9%까지 중개보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1% 약정했다 그러면 어땠어요? 초과 부분 0.1% 있죠? 그 부분 무효다 그랬잖아요. 위법해서. 그 다음에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 주기란 증여계약이 있죠. 증여계약. 증여계약도 무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추인도 안 됩니다. 추인이 뭐예요? 사후 인정. 근데 왜 그러냐면 추인해봤자 또 1% 계약이잖아요. 추인해봤자 또 첩계약 대가로 증여계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추인해봤자 무효 그러는 거예요. 추인해봤자 어차피 또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효는 무효인데 뭐예요?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런 거. 그런데 지금 뭐예요? 유동적 무효도 있잖아요. 유동적 무효도 있죠, 그죠? 유동적 무효도 있고 유동적 무효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1, 2, 3 해가지고 무무토 이렇게 할 거예요. 무무토 이렇게 갈 건데 무토 이렇게 갈 거예요. 무무토. 유동적 무효 그럼 무무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때 토가 뭘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 이거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무권대리 있잖아요. 무권대리. 무권대리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아버지 부동산 팔리잖아요. 소급해서 팔리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잖아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그러거든요. 처분행위를 유권리자 추인하잖아요. 그럼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보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토지거래허가 무무토 이렇게만 우선 아는 거예요. 무무토인데 지금은 뭐 하시라고요? 이 토만 하시고 토지거래허가 무무토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무무토, 유동적 무효. 자,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출문제 보잖아요. 다음 법률행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물어봤어요. 확정적이지 않은 것 그냥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뭘 골라내라는 거예요. 유동적인 거 골라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유동적 무효든지 아니면 유동적 유효든지 그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뭐예요? 유동적이죠? 그런 거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중에서도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자, 계약은 했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도 공부하게 되고 중개사법에서도 공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는데 세세한 것을 아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이렇게 구도를 짜는 거예요. 무효와 취소, 해제까지 비교해 가지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어봤죠? 유동적 유효도 있고 확정적 유효도 있고 확정적 무효도 있고 유동적 무효도 있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추인이 있잖아요. 추인이 있죠. 그죠? 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 그랬잖아요. 인정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맛배기예요. 지금 몰라도 좋아요.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적법, 반대는 위법하다. 법에 위반됐다. 무효. 사회적 타당성 없다. 무효 그랬잖아요. 무효 그랬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그림까지 전부 여기 무효 취소하고 연결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그때 자 저번 주에 법에 위반됐다. 이게 특히 강행법규 위반이었다고.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다 그랬어요. 그리고 103조가 뭐였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 다음에 여기는 104조만 포함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랬어요. 김할아버지 사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103조에는 104조만 포함되지 107조, 108조 등은 무효는 무효더라도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통정허위 표시 있잖아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오면 이게 통정허위 표시인데 시험 문제가 다음 법률행위 중 무효인 것은 물어보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그런데 다음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무효는 무효인데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시험 굉장히 잘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잘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되냐면 나중에 자 이것 자체로도 알게 되지만 추인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이번 시험에서도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추인에서 또 더군다나 추인 되냐 안 되냐에다가 소급표 있냐 없냐까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백날 봐봤자 시험장 가면 문제 못 풀어요. 못 푸는데 이렇게 정리해 가서 가잖아요. 그러면 너 왔니? 하고 딱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자락으로 깔아 놓으셔야 돼요. 탄탄하게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건 나중에 추인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할 거고요. 왜요? 추인해봤자 또 1% 계약이잖아요. 추인해봤자 뭐예요? 첫 계약 맺으면서 대가로 뭐예요? 대가로 증여한 계약이죠? 추인해봤자 또 뭐예요? 김할아버지 사례잖아요. 이거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107조, 108조 같은 거 있죠? 이건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 이런 건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또 소급표 없다 이렇게 갈 거고요. 소급표 없다. 소급표 없다. 근데 추인에 소급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다. 뭐뭐 있느냐? 무무토 있다. 이렇게 갈 거라고요. 무무토. 이렇게 쭉 나중에 이렇게 풀어서 쭉 갈 거라고요. 가니까 나중에 여기서 물어보건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쏙쏙쏙쏙 이렇게 뽑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구슬이 다 깨지지 않는 상태잖아요. 구슬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아셨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 만들었죠? 오늘은 이제 추인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는데 추인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할 수 없는 경우, 추인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용어 오늘 검토하는데 이 무효 취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무효 취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추인이더라도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러고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래요. 자, 취소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무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그래요. 말 더럽게도 길죠, 그죠? 더럽게 길어도 어때요? 여러분한테는 어차피 주관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도 이 추인 부분 있죠? 추인 부분도 나눠지는 거라고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있는 거고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다시요. 이렇게 추인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소급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질 건데 지금 여기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뭐냐면 이거는 무효인데 유효가 아니잖아요. 현재 상태가 뭐죠? 유효잖아요, 유효. 현재 상태가 유효죠, 그죠? 유효기 때문에 어쩌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소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 포기가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추인해버리면 취소권 포기가 되니까 유동적 유효였던 것이 뭘로 바뀌겠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용어 같은 거 있죠? 용어 같은 것만 이렇게 좀 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보죠. 자, 157페이지죠. 무효와 취소 그래가지고 무효와 취소 박스 1번 서로 무효와 취소의 개념 나오죠. 그죠? 자, 1번 효력상 차이인데 무효는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고 그랬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는 뭐예요? 일단 유효죠. 그죠?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 행사하면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똑같아진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무효 그랬잖아요. 그죠? 자, 나중에 공부할 건데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100년이 지나도 무효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는 3년, 10년 제척기간이 있다 그래요. 3년, 10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반환 의무 뭐예요? 둘 다 뭐라고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그 말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박스 2번에 이제 무효 나오죠. 그죠? 무효 나오는데 1번 무효라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행위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거. 자, 양가로 2번 보면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그랬죠. 자, 무효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성립을 해야 된다. 성립해야 돼요. 성립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무효가 나오는 거예요. 무효가.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지문도 있는 거예요. 무효에서 무효행위 추인 나오잖아요. 그죠? 성립하지 않았어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무효행위 추인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립해야 그 다음 뭐예요? 무효가 나오고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겠죠. 그죠? 성립하지도 않았으면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예 뭐예요? 그냥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그래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항상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따라서 쌍방에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뭘로 가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부당이득으로. 자, 158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무효 사례 의사 능력이 없다 그랬죠. 의사 무능력 그럼 뭐였어요? 무효였죠. 그죠? 여러분 따로 보지 마시고 취소 사유 3가지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뭐였어요? 유효 아니면 무효였죠. 그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계약 무효였고 104조라고 나오죠. 104조 뭐였어요? 불공정한 법률의 김할아버지 사례 있잖아요. 무효였죠? 이것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이었잖아요. 무효였죠. 그죠? 통정허위 표시도 뭐였어요? 무효였죠? 무효는 무효인데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죠. 그죠? 그랬었죠?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이거 말하잖아요. 이거. 딱 이렇게만 보시고 뭐 그것만 무효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뭐 책 쓰신 선생님이 아마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3번 보면 무효의 종류 나오죠. 그죠? 종류 나오는데 거기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양가로 1번에 보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의 제3자가 보호되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3개로 몇 번째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물어보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물어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마세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나오죠. 그죠? 원칙만 보세요. 원칙에 뭐라고 나와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물론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 나온 거 말고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가 1% 약정했다 그랬죠. 1% 약정. 0.9% 초과한 부분 무효 그랬죠. 그럼 0.1%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0.1%가 무효일 때는 1%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약정. 근데 예외적으로 그 경우는 0.1%만 무효고 0.9%는 유효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지만 중개보수 약정처럼 초과 부분만 무효인 경우도 있다고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이야기만 들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런 예외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 쭉 이야기 듣다가 10월 달에는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개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치는 거 막 깊이 들어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봤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근데 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 보면 가장매매, 그죠?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불공정한 법률 이런 거 저 부분에 확정적 무효죠. 그죠? 또 유동적 무효 나오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간청 허가를 중심으로 허가를 얻으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고 불허가가 된 때는 무효로 되므로 허가 전 매매 계약은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봐두세요. 무무토 유동적 무효 그러면 뭐라고요? 무무토 그렇게 하시죠. 무무토. 이 중에서 토예요.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평택 시장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시청 가는 거예요, 시청.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평택 시청 가는 거예요, 시청. 물론 시장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장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는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거기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159페이지 오시면 4번 무효의 효과 나오죠. 그죠? 무효는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무효고 자,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2번처럼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고요. 지금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 대신에 이행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돌려줘라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양가로 2번의 부당이득 반환인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용어만 아시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다. 해제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원상회복. 그랬죠. 원상회복.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추인이라는 게 있었다. 추인이라는 게. 무효 단계에서는 뭐가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 있었다. 근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급표 있냐 없냐도 있다고 그랬죠? 취소 단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펴보세요. 박스 3번 취소 나오죠. 그죠? 자, 1번 보면 취소 개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일단 유효 그랬죠. 그죠? 유효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에서 처음부터 무효 그랬죠? 무효가 되는가 그랬죠? 거기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것도 동그라미 색으로 강의 드릴 거니까 볼 필요 없고요. 넘기세요. 160페이지. 이번에 취소권자 상대방 취소기간 나오는데 양글 1번 취소권자 나오잖아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취소 사유 몇 가지예요? 취소 사유 몇 가지? 3가지. 그럼 누가 취소할 수 있냐면 봐보세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겠죠. 18살 먹은 애하고 계약을 했을 때 취소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8살 먹은 애가 취소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18살 먹은 애기가
어때요? 500만 원 카드 긋고 명품백 딱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18살 먹은 애기는 엄마한테 맞아 죽기 전에 그 명품백 500만 원에 매매한 거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취소 사유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뭐라고요? 취소권 행사 안 하면 일단 유예요, 유효. 유효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18살 먹은 애기가 취소하겠다고 해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그러면 줬던 거 전부 돌려받아야죠? 그죠? 카드 취소되고 자기는 명품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그런다고요. 아셨죠? 또 뭐예요? 착오로 의사표시한 자가 취소할 수 있겠죠? 사기 강박당해서 의사표시한 자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세 가지니까 취소권자도 누구라고요? 이 세 사람이라고, 세 사람.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에 나오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 그럼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친권자. 그죠? 18살 먹은 애기가 500만 원 명품백. 그죠? 명품백 뭐 했다. 그러면 엄마가 취소할 수도 있다. 법정 대리인. 의무대리인은요? 의무대리인은 아까 우리 뭐라고 공부했냐면 취소권에 대한 특별수권을 요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무대리인이 취소하려고 그러면 취소권에 대한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취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수권을 요한다. 유임장 새로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처음 들어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지금 뭐 이런 거 보는데 이런 게 연결이 된다. 뭐 대리에서, 그죠? 대리에서 뭐가 있었는데 뭐 의무대리인이 뭐 취소권 해적권 본인한테 기소가고 뭐가 있었는데 막 그게 뭐예요? 변곡점에 도달한다니까요. 변곡점에 도달하면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정독하시고. 지금 뭐예요? 법률용어 소화하기도 힘들잖아요. 정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쭉 이야기 들으면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게 쭉 흘러가라고요. 그러면 찝찝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쩐다고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다 빠져도 콩나물 잘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거 믿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4번 그 상속인 그랬죠. 승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기당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죠.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취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어때요? 취소권까지 상속받는다 그 뜻이에요. 네. 승계인이라고 나왔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취소 상대방은 나한테 사기 강박을 한 자에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한 자에게 할 수 있는데 봐보세요. 내가 갑이에요. 근데 을이 사기 강박을 해서 내가 싸게 팔았거든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가져간 부동산을 이미 병에게 처분했대요. 그럴 때 내가 병에게 만약에 취소 그러면 병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누군데 그러면 쪽팔려 이러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야 돼요? 사기 강박을 했던 을에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다.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 양수한 제3자 병이 아니다 그 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거든요. 3년, 10년 그래요. 3년, 10년.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강의 드릴 거냐면 취소권이 되고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러고요.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취소권이 특이하게 뭐예요? 3년, 10년이에요. 기산점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가면 또 머리 폭발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아신다? 취소권 3년, 10년이 있었다. 그렇게만 행사 기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나중에 의사표시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무효하고 취소가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알게 될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그랬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100년이 지나도 무효 주장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어때요? 3년, 10년 제척기간 지나버리니까 계약한 지 10년 지나버리죠? 그럼 취소해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밑자락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3번 취소 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그랬죠? 3년, 10년 그랬잖아요. 그죠? 3번 취소권 행사. 취소권은 취소권자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한다. 이런 말 나오고요. 양가로 2번에
꼭 취소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꼭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거 묵시적으로도. 아셨죠? 묵시적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팔게 그랬죠?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민법에서 100%예요.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러면 뭐예요? 모른다 그거잖아요. 그럼 묵시적 의사표시로 다 이러면 이래 가는 거고. 그래서 100%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를 요한다 이런 거 없어요. 민법에서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의사표시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4번의 취소유효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를 했죠. 처음부터 무효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오시면 그러면 무효면 서로 간에 줬다고 돌려받아야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부당이득 반환. 그러고 나면 양가로 3번에 반환 범위 나오는데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다만 여러분이 뭐하고 비교해라. 해제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무효 취소에서 쓰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에요. 특칙. 부당이득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돼요. 그건 나중에 공부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해가지고 1번 제한능력자 나오죠? 세 사람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 그 다음에 완전히 맛이 같다. 금치사는 뭐라고 그래요? 성년, 후견, 개시 그랬죠? 반쯤 맛이 같다 뭐예요? 한정치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정, 후견, 개시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능력자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취소 사유다. 그랬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효 취소 살펴봤습니다. 10분 쉬세요.